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취업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오늘은요, 성공적인 면접 스피치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면접에서 항상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면접 때 떨려서 어떡해요? 너무 떨려요. 이 떨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어려운 질문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자, 그냥 저는 사실 제일 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여러분들, 이 심사위원분들도 가족입니다. 사람입니다. 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제일 쉬운데, 사실 그 감정이입이라는 게 뭐 어렵지만, 네,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목차는요, 면접을 위한 스피치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스피치가 왜 중요한지 저는 항상 이 뼈대부터 올라가는 게 좀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일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스피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스피치에서 제일 중요한 이미지 4요소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 정말 실제로도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받은 고민이 이거예요. 면접 때 너무 떨린데 어떡해. 저도 떨어봤죠, 역시.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일 많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 많이 해보면 되는데 또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이게 또 있어, 또. 근데 면접 때 떨리는데 연습을 그래서 많이 했어. 근데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너무 준비한 티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 또 속상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그 중간에서 잘 이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떨릴 때 자주 하는 실수가 뭐가 있고, 떨림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나만의 1분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떨린 거와 상관없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면접에서 옵니다. 와서 제일 먼저 면접관들이 하는 말, 간단하게 자기소개서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보통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입이 탁 막히는데, 사실 여러분 첫인상에서 결정되는 거는요, 보통 딱 단 3초 컷이에요. 6초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닙니다. 정확하게 딱 3초 컷이고요. 3초 안에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면접관들은요, 요즘에 아무리 이제 AI 면접이라던가 뭐 사상 면접이 있다고 해도 사실상 대면적으로 많이 아직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나서 면접관들은요, 여러분들은 그 떨린 순간이 뭐 몇 분이거나 몇십 분일지 몰라도 그들은요, 100명 중에 여러분들을 한 명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임팩트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나의 강점을 표현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주목을 받고, 아까 그 친구 이름 뭐였더라? 그 친구 누구였더라? 조금 더 이렇게 각인을 시킬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면접의 기본 질문을 대비할 텐데요. 제일 기본적인 건 사실 이력서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력서를 보고, 이력서는 나를 표현하는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얼굴을 보고 쭉 이제 물어보기 시작할 텐데,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의도가 뭔지를 파악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제가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심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돌발 질문 이런 거. 여러분들 보통 내 얼굴이 막 빨개지면서 백지 상태가 되고, 혹은 이제 눈물 흘리기도 하고 되게 힘들잖아요. 그게 바로 이 심화 돌발 질문인데요. 각자 또 기업별로 선호하는 게 다르고요. 뭐 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회사를 외울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어떤 쪽은, 어떤 계열은 어떤 걸 선호하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돌발 질문을 대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그리고 실습하고 역시 여러분들께 제가 피드를 할 텐데, 이번 실습은요, 여러분이 면접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면접 보는 사람 입장, 그리고 면접 보는 사람한테 질문하는 입장까지 한번 해보면서 좀 더 완벽하게 타파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달력으로 한 번 더 임팩트를 주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거 많이 모르시는 분들 있죠. 말을 너무 준비를 잘하고 너무 잘했어. 근데 목소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혹은 너무 소극적이야. 그럼 이제 전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힘든 게 있습니다. 내 평소 화법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잘 들리는 목소리는 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네, 일단 스피치의 기원부터 거슬러 볼게요. 바이 피터 드러커 박사라고 되어 있죠. 우리 피터 드러커 박사가 이랬대요. 스피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다. 이거 너무너무 잘 알죠, 우리가. 네, 우리 사람들이 제일 표현할 때 당연히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하지만 말로써 영향력을 행사해서 조금 더 잘 아는 걸 이 스피치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리더나 관리자들에게만 예전에는 네, 요구되는 능력이었어요. 실제로 우리 또다시 제가 예시를 또 좋아하죠. 여러분이 아는 그 히틀러 아시죠? 그 독재자로 유명했던 히틀러가 왜 그가 여러분 주목을 받았던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시각적 그리고 행동적 심리적으로든 굉장히 이렇게 지배를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철저하게 이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기법이 뛰어났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당시에는 리더나 관리자들에게만 요구되는 능력이었다고 하더라면 네, 이제는 이제 우리 반장 아니더라도 하도 발표를 많이 하면서 다들 아시잖아요. 학교 교육이 좀 변화가 됐죠. 일단 첫 번째로 이론 위주였는데 발표 위주의 수업이 됐어요. 그래서 발표를 좀 많이 하게 됐고요. 역시 기업이나 관공서에서도 보통은 이제 서류 3사를 거쳐서 이제 이 사람의 역량을 보고 뽑았다고 하면 면접에 대한 전형이 그전에도 없었던 건 아닌데 그 전형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좀 더 하게 됐고요. 업무 보고 방식도요. 예전에는 그냥 보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네, 보통 대부분 대체를 했죠. 하지만 요즘에는 업무 발표회, 성과 발표회 이런 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피치는 또 능력이라고 하죠. 그쵸, 능력이에요. 근데 저는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능력은 후천적으로도 알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올바르고 좀 유용하게 정보를 선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서 잘 녹여내서 여러분들께 네,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으로 변화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는 인격이다. 마지막 키워드는 스피치는 인격인데요. 이건 단순히 이제 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 매너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사람의 화법. 평소에 누가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좀 좌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쁜 말을 해서 더 예쁜 말 하면 더 뭔가 나도 더 예뻐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실제로도 그래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상하고 너무 청순하고 너무 착해 보이고 너무 선한 사람인데 입에서 욕이 튀어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좋게 말하면 반전, 안 좋게 말하면 실망.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넘어가 볼게요. 스피치 중요성의 4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시각적인 거. 스피치 하면 말만 하는 것 같죠? 대부분 말만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스피치는 여러분 이렇게 총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일단 시각적인 거. 우리가 알고 있던 스피치는 일단 음성적인 부분이죠. 스피치는 말 그대로 말이니까. 하지만 단순히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각적으로 봤을 때 외적 이미지도 좀 중요하고요. 이 스피치를 만약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내가 트레이닝을 입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랑 정장을 입고 중요한 얘기를 했을 때는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전달력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옷차림이라던가 메이크업이라던가 헤어스타일의 차이, 그리고 정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드러나는데요. 이 부분은 스피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 말을 함으로써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적인 이미지는 일단 에티켓과 매너로도 좀 좌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행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역시 네, 외적인 게 있고 또 외적으로 또 한 걸 넘어서서 행동을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표정이라던가 자세라던가 이 동작적인 부분이 그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스피치의 정석, 외적인 이미지인데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듯이 이 스피치의 모습입니다. 목소리의 질, 음의 높낮이, 음량, 속도, 그리고 강약까지. 제가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나요, 여러분? 어떤가요? 네, 저의 음성적인 스피치 이미지가 어떤지 여러분들한테 또 들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는 면접 스피치잖아요. 그쵸? 면접 스피치잖아요. 면접관이 좋아하는 이미지가 뭔지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일단 시각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네, 뒤에 가서 더 볼 부분이니까 일단 눈으로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략적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면접관이 봤을 때 단정하고 깔끔한 머리 당연히 좋아하죠. 그쵸?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네, 머리가 좀 정돈이 되어 있으면서 화장은 너무 과하지 않게 우리는 네, 상황과 때에 맞게
옷과 메이크업을 하죠. 그래서 옷을, 그리고 저 은근 여러분 이거 많이 봐요. 사람들이 구겨지지 않고 깨끗한 복장, 뭐 예를 들면 보풀이 나 있다거나 옷에, 아니면 뭐 작은 거라도 뭔가가 묻어 있다거나, 아니면 옷이 구겨져 있어요. 구겨진 옷과 안 구겨진 옷을 입은 거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근무복에 맞는 신발과 액세서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봤을 때는 내 상대방의 말에 이거 제일 중요해요. 보통 이거에서 많이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경청하는 태도로 일관하기. 상대방이 말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대답을 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평소 습관에서는 내 성격이 조금 급하거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적극적일 때 말을 조금 중간에서 끊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봤을 때 경청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감을 통해서 리액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역시 밝은 인사.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약간 젊은 꼰대 세대라고 불리는 그 MZ 세대의 끝자락?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요.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네. 진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인사만 너무 밝고 예쁘게 해줘도 너무너무 예의 바르고 정말 바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봤을 때 인성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거, 이것도 이미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행동적일 때,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면접을 볼 때 보여지는 행동이에요. 앉아있을 때는 당연히 뭐 다리를 예쁘게끔 가지런히 붙어 있다거나 손을 예쁘게 모은다거나,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을 할 때 조금 더 눈을 마주치고 집중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 이런 것까지 해서 행동적인 부분. 그리고 음성적인 부분은 바로 맞습니다.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스피치잖아요. 그래서 행동은 또 바르게 했는데 소리가 안 들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힘 있는 복식 호흡으로 하되 속도도 너무 빨라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만약에 혹시 너무 많이 떨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말이 좀 빨라지거나 혹은 목소리가 작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면접에 갔을 때는 이래도 될까? 라고 싶을 정도로 말을 천천히 하시면 나중에 생각해보면 뭐 여러분들이 촬영을 해서 보여주지는 못하겠지만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천천히 얘기를 해야 좀 차분하고 정돈된 목소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다시 단문으로 말하기. 말이 계속 그래서 그렇고요, 저렇고요, 그랬는데요 라고 해서 끊임없이 돌림놀이가 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을 좀 단문으로 끊어서 간략하게 전달력만 딱딱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의미 단위로 끊어서 말하기까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 면접에서 너무너무 떨려요. 이 떨리는 원인이 뭘까요? 그쵸? 떨리는 원인이 뭘까? 이상하게 앞에만 오면 막 얼굴이 빨개지고요. 말이 안 나오고요. 막 염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자, 떨리는 원인을 제가 4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성격적인 불안입니다. 원래 성격이 조금 차분하고 좀 수줍음이 많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타고나게 성격에서 나오는 건데, 혹은 완벽주의라서 내가 뭐 하나를 틀렸을 때 너무 그 부분이 신경이 쓰여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만 관심이 가서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어떡하지? 틀렸어? 이런 식으로 막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그런 성격적인 불안이 있고요. 그리고 경험적인 트라우마들도 많이 있는데, 예전에 발표를 하다가 한번 실수를 심하게 한 적이 있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이번에도 이렇게 했을 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면접에서 망하면 어떡하지? 저번에 이렇게 얘기해서 망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좀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 경험적인 트라우마입니다. 세 번째는 상황적인 불안. 이 부분도 역시 또 심리전이죠, 여러분. 자기보다 잘하는 면접관가 만약에 면접자가 옆에 있어요. 쭉 서 있는데 네, 누굽니다 딱 서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보세요. 막 왼쪽부터 얘기를 하래요. 근데 나는 오른쪽 맨 끝에 서 있었는데 왼쪽에 있는 친구들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나는 이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친구가 심지어 심사위원이 너무 이 친구 보면서 말을 너무 잘했다고 막 눈이 빛나고 있어. 그럼 어떡하지? 나는 떨어지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의식이 될 때 상황적인 불안감이 있고요. 최종 면접이라서 난 여기 아니면 안 되겠어. 난 여기에 회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했고 너무 가고 싶은 곳인데 어떡하지 떨어지면? 여기에서 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사실 제일 이 부분이 제일 해결하기 쉬워요. 준비 부족. 준비 부족. 면접에서 예상되는 질문이나 자기소개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때 하지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리는 경우들이 있죠. 예상 질문이 뭔지 아는데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 경우들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준비만 좀 잘하면 사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 부분까지 한번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떨림을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는? 자, 짧게 3가지로 말해볼게요. 일단 솔직히 말해서 못하면 그만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닥쳤는데 준비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전이라 생각하고 준비 아닌 실전 같은 준비를 하셔야지 그대로 하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게 남이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직접 거울을 보고 말을 하는 걸 떠나서 그것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는 직접 휴대폰 요즘 다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한번 내 모습을 영상을 좀 찍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남이 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보이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부분은 신체적인 통제입니다. 자, 가급적으로 몸을 움직여 주시면 좋은 게 면접에서 떨리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라던가 이 어깨라던가 이런 부분이 근육이 좀 경직돼요. 그리고 말도 잘 안 나오는 경우 있어. 혀도 근육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이 근육이 좀 움츠러들고 뭐 경직되고 하는데 이럴 때 몸을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좀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좀 심호흡도 좀 해주시고요. 얼굴도 한 번 이렇게 웃어주시고 얼굴도 좀 다양하게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경직된 좀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억지로 웃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웃음이 안 나오면 그냥 여권 사진 찍는다 생각을 하세요. 그냥 무표정으로 있으시되 살짝 미소라도 아니면 말을 좀 온화하게 해주시거나 억지로 웃으면 오히려 더 어색해지고요. 떨린 게 더 티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웃어야 될 것 같으면 입꼬리 올린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광대를 올린다 생각하시면 좀 쉽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정신적인 태도. 정신 승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자, 내가 가장 최고의 순간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차피 혹시라도 여기가 안 되면 그냥 여기는 나랑 인연이 아닌 거지 내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신 승리를 한번 해봅시다. 나만 떠는 거 아니고요. 여기 나만 들어오고 싶은 거 아니야. 다들 떨려요. 나랑 똑같이 떨리고 다들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이런 거 아니라는 생각 갖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떨린다고 하시면 주요 예상되는 질문 같은 거는 한 몇 개는 좀 암기하셔서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걸 좀 방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달달 한 3-4개라도 문장을 암기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